평범한 기아 K5, 2018년형으로 주행거리 65,000km, 상태는 그럭저럭, 가격은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모험을 찾으려 산 게 아니었다. 그냥 증오스러운 직장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믿을만한 이동수단이 필요했을 뿐. 하지만 그 GPS에 저장된 단 하나의 주소, 집이라고 라벨링된 그게 내 인생을 뒤집어 놓았다. 그 주소를 따라간 지 나흘 만에 산속 전망대에서 기다리던 노인이 나타났다. 드디어 왔군. 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기다림의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 호기심이 불러온 재앙을 직감했다. 나는 길을 잃었다. 지리적으로는 아니었다. 서울의 내 아파트 주소도 회사까지의 경로도 머릿속에 선명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방식으로 잃어버린 상태였다. 새벽 3시에 눈을 뜨고 내 인생이 뭐 하는 거지? 왜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 하며 천장을 노려보는 그런 잃어버림. 2년 전 대학원에서 중퇴했다. 사회복지학 석사를 따려 했지만 그건 그냥 학부에서 사회과학 전공하고 나서 뭐 할지 모르니 선택한 길이었다. 2학년 중반, 주변 동기들이 사회 불평등 이론을 토론하는 걸 보며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열정도, 흥미도 그냥 의무적으로 움직이는 기분뿐. 그래서 그만뒀다. 그 후 2년 동안 통신사 콜센터에서 시간당 17,000원 받으며 고객 불만을 처리했다. 강남의 싸구려 원룸에서 혼자 살며 세상이 나 없이 돌아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대학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파트 사고 의미 있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소셜미디어는 약혼 사진, 승진 소식, 제주도나 해외 여행 사진으로 넘쳤다. 나는 그냥 화난 고객 전화 받으며 전자레인지로 혼밥 데우고 언제쯤 흥미로운 게 생길까 떠올리려 애썼다. 지난주 내 오래된 현대 아반떼가 20만 킬로미터를 넘기고 고장났다. 며칠 버스 타다 지쳐 빨리 새 차를 샀다. 화려한 건 필요 없고 기능만 되면 됐다. 서울 변두리 중고차 매장에서 그 K5를 찾았다. 50대쯤 된 판매원, 나만큼이나 직업에 지친 표정으로 카펙스 보여주며 이전 주인이 잘 관리했어요. 유가족이 팔았대요. 주인 돌아가시고. 깨끗한 타이틀, 사고 없음 지라고 했다. 시운전 해보니 무난해서 계약했다. 이틀 후 차를 몰고 나왔다. 믿음직하지만 평범한 차, A에서 B로 데려다주는 데만 충실할. 금요일 저녁 또 영혼을 갉아먹는 근무 끝나고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집으로 갈 기운을 모았다. 블루투스 연결 설정하다 GPS에 저장된 주소 하나를 봤다. 클릭해보니 집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이전 주인이나 가족이 지우기 잊었나 싶었다. 지우려다 멈췄다. 이전 주인이 집이라고 여긴 곳은 어딜까? 사소한 호기심, 아마 무의미할 텐데. 하지만 그날 저녁 계획 없고 친구도 없고 작은 일탈쯤은 괜찮아 보였다. 토요일 아침 원룸에 앉아있을 바에야 그 주소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보통 집이나 아파트, 어쩌면 어린 시절 동네일 줄 알았다. 그런데 GPS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작은 도로로, 산길로 안내했다. 소나무 숲과 바위가 솟은 길, 거의 2시간 걸렸다. 점점 혼란스러웠다. 이게 어딘데? 주거지가 아니야. 국립공원, 등산과 캠핑하는 곳이지 살 곳이 아니잖아. 마침내 GPS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알렸다. 산비탈에 새겨진 작은 주차장, 나무 전망대와 벤치 하나, 전망은 숨막힐 듯 아름다웠다. 아래 골짜기, 먼 산맥, 끝없는 숲 벤치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70대쯤, 백발에 풍상당한 얼굴, 따뜻한 날씨에도 플라넬 재킷 입고 평화롭지만 깊은 슬픔 어린 표정으로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천히 차에서 내려 다가갔다. 등산객인가? 그냥 전망 즐기러 온 사람. 그런데 내가 다가가자 그는 돌아보며 나와 뒤에 차를 봤다. 미소 지었다. 드디어 왔군. 누군가 올 줄 알았어. 벤치 앞에서 멈췄다. 혼란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저를 아세요? 아니, 하지만 내 차는 알아. 그가 뒤에 K5를 가리켰다. 내 아들, 민준이 거였어. 8개월 전 죽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딜러십에서 샀어요. 몰랐어요. 괜찮아, 노인이 말했다. 이게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난 김태호야. 너는? 박준호입니다. 나는 차와 전망대, 이 상황을 헛되이 가리켰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GPS에 저장된 주소가 있어서. 호기심에 따라왔어요. 태호 씨가 미소 지었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이가 바란 대로야. 누가 차를 사면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면 따라올 거야 라고 했어. 그리고 누가 오면 내가 여기서 만나라고 했지?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앉아봐. 태호 씨가 벤치 옆을 톡톡 쳤다. 내 아들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여전히 어리둥절해서 앉았다. 태호 씨가 말을 시작했다. 민주는 죽을 때 32살이었다. 폐암. 평생 담배 한 모금 안 피웠는데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발견됐을 때 이미 퍼져 있었다. 1년 싸웠지만. 태호 씨 목소리가 갈라졌다. 졌어. 정말 유감입니다. 민주는 모험 사진작가였다. 태호 씨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마치 한 번에 다 쏟아내지 않으면 못할 것처럼. 어머니가 민준이 12살 때 돌아가신 후 우리 둘뿐이었어. 그냥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절친이었지? 그는 주변 전망대를 가리켰다. 여기가 우리 장소야. 민준이 14살 때 처음 왔어. 그냥 로드트립 중 들른 곳인데 민준이가 사랑했지? 전망, 고요함, 일몰이 산을 비추는 방식. 어머니 유골을 여기 뿌렸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졸업할 때 다시 왔고. 삶이 힘들거나 복잡할 때마다 여기 와서 앉았어. 태호 씨가 눈을 훔쳤다. 민준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둘 다 죽음을 알았어. 암이 너무 공격적이었고 너무 늦었지? 마지막 달들 여행할 힘도 없고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웠어. 어느 밤 민준이가 울면서 우리 장소에 한 번 더 가서 일몰 보고 싶다고 했지? 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민준을 만난 적 없지만. 하지만 못 갔어. 태호 씨가 말했다. 너무 약해졌으니까. 죽기 몇 주 전 민준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 GPS에 이 주소를 집이라고 저장했다고. 이 차 산 사람이 주에 깊고 호기심 많고 궁금증 쫓는 사람이라면 이 주소 보고 따라올 거야 라고. 하지만 왜 그런 걸? 태호 씨가 나를 빤히 봤다. 강렬해서 불편할 정도? 민주는 우주가 사람들을 이유로 모은다고 믿었어. 무의미한 연결은 없다고. 아빠, 이 차 산 사람이 우리 장소에 오면 그 사람은 뭔가 찾고 있어?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곁에 있어줘. 우리 이야기를 해줘. 내 여정을 완성해줘. 누군가 우리 일몰을 봐주게 해줘. 나는 멍했다. 죽어가는 남자가 GPS 주소를 프로그래밍하고 차 산 사람이 호기심에 따라오길 기대하며 아버지가 만나길 바란 거라니. 민준 죽은 후 매 토요일 여기 왔어. 태호 씨가 말했다. 기다리며. 대부분 아무도 안 오지만 약속했으니까 계속 왔어. 오늘 내가 왔고 거의 지울 뻔했어요. 실수로 남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안 지웠어. 왜 따라왔지? 생각해봤다. 모르겠어요. 호기심, 지루함. 오늘 할 일 없어서. 그게 충분해. 태호 씨가 말했다. 정확히 충분해. 민주는 사소한 호기심조차 따르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들을 자격 있다고 알았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경치를 봤다. 마침내 태호 씨가 물었다. 그래, 준호야.
왜 토요일에 할 일 없이 랜덤 GPS 주소 따라올 만큼 지루했지? 나는 쓰게 웃었다. 제 삶이 공허하니까요. 26살, 증오하는 콜센터 일, 대학원 중퇴했어요. 의미 없어서. 그냥 존재할 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 없고, 목적 없고,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호 씨가 고개 끄덕였다. 예상했다는 듯 길 잃었군. 네, 그럴 것 같아요. 민준도 20대 초반 그랬어. 실용적이라 경영학 졸업하고 책임감 있어 보여 보험사 취직했지. 완전 비참했어. 완전히. 뭐가 바뀌었어요? 재미로 사진 수업 들었어. 폰으로 사진 찍는 걸 좋아했으니까? 뭔가 딱 맞아떨어졌어. 해야 할 삶 대신 하고 싶은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았지? 직장 그만두고 카메라와 배낭 사서 여행 시작했어. 사진이 주목받았고 10년 동안 대부분 80년보다 충실히 살았어. 태호 씨가 나를 봤다. 내가 논리 없이 이 GPS 따라 2시간 운전해서 낯선 집이 어딘지 보려 왔어. 그건 공허한 사람 행동이 아니야? 찾는 사람 행동이야. 뭐를 찾는 거요? 그게 질문이지. 민주는 사진 찾을 줄 몰랐어. 찾을 때까지. 너도 찾을 때까지 모를 수 있어? 하지만 여전히 호기심 있고 작은 충동 따르는 게 중요해. 그게 존재와 사는 차이야. 우리는 몇 시간 이야기했다. 태호 씨가 민준 모험, 철학, 삶은 생존이 아닌 탐험이라고. 나는 내 삶, 공포, 시간 낭비감,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낸 듯한 기분을 털어놨다. 해가 지평선으로 기울며 주황과 분홍으로 하늘 물들일 때 태호 씨가 말했다. 민준이 이 시간 사랑했어. 빛, 모든 게 빛나는 방식. 우리는 조용히 일몰봤다. 26살 잃어버린 젊은이와 73살 슬픔의 아버지, 죽은 남자의 신념으로 연결된. 마지막 빛 사라질 때 태호 씨가 재킷 주머니에서 봉투 꺼냈다. 민준이 남겼어. GPS 따르는 사람에게 주라고. 마지막 주들 거의 아무것도 못할 때 썼어. 떨리는 손으로 봉투 받았다. 안엔 약간 흔들린 필체로 쓴 편지. 이걸 읽는 너에게. 내 차 사고 GPS 주소 따라 아무데도 아닌 곳 왔어. 그게 내 대해 말해줘. 찾고 있어? 뭐인지 모를 수 있지만. 난 이거 쓰며 죽어가. 32살, 한 달 남았을까? 이 마지막 해에 배운 가장 큰 건 삶은 다 알아낸 게 아니야. 완벽 계획이나 정확한 방향 아니야? 호기심이야. 관심 가는 걸 따르는 거. 논리 없어도 작은 충동에 예스하는 거. 2시간 산 전망대 운전. 주소 지우지 않고 호기심 따랐어. 그게 아름다워. 그게 진짜 사는 거야? 아빠가 지금 내 옆에 있을 거야? 슬픔 중이야. 아이 잃는 건 부자연스럽고 파괴적이지. 성인 아이라도. 하지만 가장 현명하고 친절한 사람 중 하나야. 이야기 들어. 모험 공유해. 배운 거 공유해. 그러고 내 모험해 크지 않아도 돼. 남한테 이해 안 돼도 돼. 호기심 주고 살아있게 하고 다음이 궁금하게 하면 돼. 10년 세계 여행하며 사진 찍었어. 믿을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가장 좋아한 추억. 벤치에 아빠랑 앉아 일몰 보고 아무것도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 이 고요한 순간. 연결. 이제 너 나랑 연결됐어. 낯선이 내가 못한 여정 완성해. 가장 사랑한 장소에 가장 사랑한 사람과 앉아. 한 번 더 보고 싶던 일몰 봐. 고마워. 호기심 고마워. 랜덤 주소 따랐어. 지울 수 있었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 삶의 요점이 그냥 사는 거란 걸 깨닫기. 호기심 따라. 예스해. 올바른 길 걱정 마. 올바른 길 없어. 내 길뿐 주에 깊게 가는지. 너 자신 돌보고 아빠 돌봐. 삶 짧고 연결 중요하단 걸 아는 사람 필요해. 이 여정 완성해줘서 고마워. 김민준. 읽을 때쯤 울고 있었다.
태호 씨도 희미한 빛 속 벤치에 앉아 죽은 남자 편지로 연결된 두 낯선이 2년 만에 처음 공허 아닌 걸 느꼈다. 보여졌어. 호기심이 랜덤 GPS 따르게 한 충동이 어리석음이나 무의미가 아니란 걸, 민준 말처럼 존재 아닌 사는 방식일 수 있단 걸. 돌아갈 때 태호 씨가 물었다. 다시 올래? 바로 대답했다. 네, 괜찮으시면. 괜찮아 이상이야. 매 토요일 여기 와서 슬픔과 홀로 앉았어. 나눌 사람 있으면 큰 의미야. 그래서 다음 토요일, 그 다음, 계속 갔다. 태호 씨와 의외의 우정 쌓였다. 민준 모험, 사진, 여행과 경험으로 쌓은 삶철학 이야기 해줬다. 나는 내주, 작은 호기심 순간, 시도할 생각 이야기했다. 사진 수업 들어볼까 해요. 첫 만남 2개월 후 토요일 말했다. 잘할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요. 태호 씨가 진심 미소 지었다. 처음 봤어. 그럼 해. 잘하는 걱정 마. 호기심 따라. 그래서 사진 수업 들었다. 커뮤니티 칼리지, 초보자 레벨, 화려하지 않지만 사랑했다. 기술 도전, 잘 찍으려 정말 봐야 하는 방식, 순간 포착 만족. 민준만큼 재능 없었지만 흥미가 충분했다. 첫 만남 4개월 후 콜센터 그만뒀다. 무섭고 재정 무책임할 수 있지만 죽은 듯한 일 계속 못하겠더라. 동네 서점에서 일했다. 급여 적지만 견딜만, 책과 사랑하는 사람들 둘러싸여. 서점에서 혜진 만났다. 오후에 특정 사진책 찾으러 왔어. 수업 위해 방금 읽고 선반 채우고 있었다. 대단한 책이에요. 생각 없이 말했다. 풍경사진 관심 있으면 존 시스템이 빛 보는 방식 바꿔줄 거예요. 그녀가 놀라며 미소 지었다. 사진작가세요? 학생 사진작가? 완전 초보지만 열중해요. 20분 사진, 책, 그녀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통 사진 이해해 디지털 작업 개선하려 한단 이야기. 가기 전 여기서 풍경사진 연습 좋은 곳 알아요? 물었다. 사실 전망대 생각하며 완벽한 곳 알아요? 라고. 그땐 초대 안 했어. 너무 직설적. 하지만 그녀 목요일 퇴근 후 계속 서점 왔어. 항상 나랑 이야기할 핑계 대며. 결국 용기 내서 전망대 가볼래 물었다. 토요일 아냐? 설명했다. 토요일은 특별한 사람 거지만 일요일 어때? 그녀가 예스. 우리가 만난 지 3개월 후 첫 전망대 방문. 민준, 태호 씨, GPS 주소 이야기했다. 그녀 눈물 고인 눈으로 듣고 왜 이곳이 신성한지 바로 이해했다. 이야기 공유해줘서 고마워, 신뢰해줘서. 우리는 천천히 데이트 시작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조심스럽지만 옳은 느낌. 호기심 따르는 또 다른 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첫 만남 4개월 후 태호 씨가 내 첫 학생 전시회 왔어. 전망대 사진 시리즈, 다른 시간대, 계절, 항상 태호 씨와 앉는 벤치에서. 아름다워. 태호 씨가 사진 앞에 서서 눈물로 말했다. 민준이 사랑할 거야. 우리 장소 완벽히 담았어. 최고에게 배웠어요. 둘 다 민준 편지로 호기심 따르라 가르쳤고. 당신 이야기가 연결과 순간을 업적보다 소중히 하라 가르쳤어요. 첫 토요일 1년 후 벤치에 앉아 또 일몰 봤다. 태호 씨 평소보다 조용, 마음에 뭐 있는 티 났다. 마침내 말했다. 할 말 있어. 민준 죽었을 때 어떻게 살지 몰랐어. 슬픔 너무 무거워 침대에서 일어나기 불가능. 매 토요일 여기 와 GPS 따르는 사람 기다리는 게 계속할 이유, 목적 줬어. 그는 나를 봤다. 내가 왔고. 지난 12개월 내 길 찾는 거 보고 이야기 나누고 슬픔 나눌 사람 있어서. 준호야, 내가 살 이유 줬어. 민준 여정 완성했지만 날 구했어. 나도 구했어요. 솔직히. 공허와 무의미에 빠져 있었어요. 민준 편지, 당신 우정, 이곳, 삶이 다 알아낸 게 아니란 걸 상기시켰어요.
호기심 있고 나타나는 거면 돼. 편안한 침묵 속 일몰 봤다. 민준 사랑한 색으로 하늘 물든. 차 산 지 2년 후 내 삶 완전 달라졌다. 사진 수업 아직, 프로그램 2년 차. 서점 아직, 부매니저 승진. 매 토요일 태호 씨 방문. 이제 혜진 자주 같이 셋이 일몰 보며 태호 씨 이야기. 혜진과 손잡고. 지난달 태호 씨 혜진 부모 만났어. 좋은 애야, 나중에 말했다. 민준이 승인할 거야. 네, 더 용감하게 해. 맞아요. 혜진이 위험 감수하게 해. 사진 대회 제출, 이게 잘할 수 있단 믿음. 지난주 전망대 일몰 사진 태호 씨 벤치 실루엣 지역 대회 3등. 살고 있어. 태호 씨에게 말하니 아버지 같은 자랑 눈빛. 민준이 바란 거, 편지 진지하게 받아 실제 사는 거. 아직 다 알아내지 않았어요. 사진이 직업 될지 취미일지 모르고. 혜진과 결혼할지 모르고. 5년 후 삶 모르고. 하지만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요점이 완벽 계획 아냐? 호기심 따르고,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연결에 열린 것, 산벤치 슬픔 아버지든, 사진책 찾는 그래픽 디자이너든. 중고차에 저장된 GPS 주소 사고, 지금 중요한 모든 걸 이끌었어. 집 같은 장소. 가족된 멘토, 더 용감하게 하는 여자친구. 마침내 내 삶 같은 삶, 민준이 맞아. 목적은 계획으로 안 찾아. 호기심 따르고 어디 이끄는지 봐서 찾아. 때론 산 전망대. 때론 서점 대화. 때론 사랑, 우정, 상상 못한 삶, 없인 못 사는.